안녕하십니까, 요역택입니다. 카카오 티블루 대 개인 택시 조합 누가 이길까요? 가처분 재판의 결정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땡땡 지역에서 개인 택시가 카카오 티블루 서비스의 가맹 계약을 체결하자 조합이 이사회를 열어서 가맹한 조합원들을 제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택시 조합, 즉 이사장이 되겠고요. 채권자는 카카오 티블루 서비스의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채무자, 즉 이사장은 2021년 5월 모시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조합의 모든 행정 업무 지원을 중단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티블루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모든 행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이사장이 결의하였기 때문에 행정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에 가면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정비를 할 수 있고요. 새 차로 바꾼다던가 했을 때 미터기를 장착하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터기는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미터기점에 가면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시설 점검을 대행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나 카드 수수료 신청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면 세차 시설에서 세차를 할 수가 있고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는 등 차량 운행에 관련된 사항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측은 카카오가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카카오 티블루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제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카카오 티블루 서비스의 가맹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과 그 나머지 조합원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다수가 소수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재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택시를 해본 경험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조합원의 제재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관 제12조에서는 조합원이 정관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해당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제재는 대의원 총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회에서 조합원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 총회에서 제재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정문의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정관 제12조에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장 측 주장은 행정지원 중 극히 일부만을 제한하여 정관 제12조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행정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안면이 있고 친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지원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그러나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을 보면 조합의 모든 행정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이고 행정 지원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제한해도 해당 조합원은 불편을 겪게 된다. 이 사건 결의에 의해 이사장이 언제든지 모든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행정 지원을 중단했어도 정관에 언급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보전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전해야 될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결의는 무효이다. 그 무효인 이유는 먼저 대의원 총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들에 대한 제재는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만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의원 총회가 없었다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관 또는 총회 및 이사의 결의 등에서 카카오 티블루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 즉 개인택시 조합의 이사장 등은 구성사업자,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의에서는 조합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인 조합원들, 그러니까 땡땡 지역에서 카카오티블루에 가입한 개인 택시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입니다. 조합의 이사장이나 조합 상무에 의해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나 자신의 영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의하여 누구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결의가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 측은 카카오가 시장을 장악하여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결의를 통해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티블루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소수이고 가입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이 다수인데 다수가 소수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진한 감동에 사무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판사들이 택시도 안 해봤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감탄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명판결문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건 결의, 즉 카카오티블루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제재유가는 정관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판시가 되었고 채권자들의 피보정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티블루 가입한 조합원들이 가처분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보겠습니다. 원한 판결 확정 시까지 카카오티블루 가입 조합원 제재유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시하였고요.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장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데 소송 비용은 변호사비로 나간 비용이 약 700만원, 그리고 카카오 측에서 청구한 비용이 한 250만원, 거의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조합의 금고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개인 사업자인 개인택시는 누구에게도 영업을 방해받거나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택시가 카카오티블루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유사항입니다. 개인택시 조합이 카카오티블루에 가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언제나 무조건 무효입니다. 지금은 카카오티블루가 전국에 정착이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조합과 법인택시 조합을 상대로 약 2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개인택시 조합과 법인택시 조합이 승리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고 20건 이상 모두 카카오티블루 쪽이 승소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봉사단체이며 이사장이나 조합 상무는 조합원의 사업 방식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